7일 다음에 요 지체없이하고 순수도 두 개 같이 나오게 되면 7일 먼저 지체없이 뒤에 나옵니다. 이건. 그래서 지체없이 구두로 문서로 그리고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읽으실 때는 좀 귀찮아도 다 읽으세요. 그래서 정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이지 의뢰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소한 몇 번 2주에 1회 이상입니다. 주 2회 이상 이렇게 논다니까요. 2하고 1을 이렇게 앞뒤로 바꿔. 그런데 희한하게 바꿔놔도 같이 보여요. 그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뒤집어기 하는 거야.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있는데. 이름을 들으면 이름을 반대로 기억을 해요. 아직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성함을 들었는데 반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가. 아니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것도 노화 현상 중 하나래요. 뭐 정미 그럼 미정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노화 현상의 하나인 줄 내가 처음 알았네. 왜 자꾸 이름 거꾸로 기억하지 이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2주에 1회 이상인데 주 2회 이상 이렇게 나오면 글자가 번호 숫자가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역시 구두 아니고 뭐라고? 문서 동그라미입니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어디 시점이죠? 확인 설명은 누구에게 할까요? 확인 설명은 매수자에게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권리 의무인데 아까 개공은 의무였잖아요. 개공의 의무고, 개공의 의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라고 표현해도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위약금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하고, 그리고 협조 의무까지 해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위약금을 지불한다라는 말은 거래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 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뭐 없으면 뭐 없다고. 거래 없으면 보수 없고, 보수 없으면 위약금 없어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말을 거슬러서 거래 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는 딱 단어가 보이면 그 뒤에 거래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개공에게 의뢰했어요. 그러면 전속중개가 위반이죠. 그럼에도 이거 위약금을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없으면 거래가 되었을 때, 그러면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위약금으로 얼마를 줄까요? 얼마를? 법정 보수 전액이에요. 보수를 정상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뭐다?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아셨죠?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위약금 딱 보는 순간 뭐 찾아야 돼? 거래라는 단어가 있는지부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이 나오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갑이 전속중개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A가 B랑 직접 계약을 했어요. 이 경우 인정한다고, 그죠?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직접 계약이 되면 A는 갑한테 보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뜻입니다. 그럼 보수를 안 주면 개공갑은요, 전속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중개했겠죠? 찾아봤겠죠? 돈도 썼겠죠? 그런데 직접 계약이 됐다고 보수를 안 받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개공갑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려고 할까? 일반 중개계약 체결하고 말지, 그죠? 굳이 나은 게 없는데.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제도 정착을 위해 가지고 개공이 소요한 뭐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자는 거야.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얼마만큼? 비용을 보전해 주는데 법정 보수의 얼마? 50%를 줍니까? 그렇지. 범위 사용한 만큼을 보전해 주되 법정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그리고 지금 그 설명 드려놨는데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고 당사자끼리 8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뭐의 반? 80만 원의 범위 내였어요. 아셨죠? 80만 원 합하죠. 그러니까 40만 원 범위, 아셨죠?
4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말입니다. 작은 거임. 그래서 비용을 보전한다. 그리고 협조 의무가 나오는데 협조 의무는 거기 동그라미 리얼에 보니까 뭐라 적혀 있죠? 일반 중개도 공통된 의무다. 제가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를 물을 때 개공이나 의뢰인이 붙으면 공통점 차이점이었죠. 근데 이건 예외예요. 중개 의뢰인의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한 협조 의무는 뭐라고? 이건 일반 중개 계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붙으면 차이점이지만 요건 뭐라고? 공통점이다.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은 자 구두로도 가능하겠죠. 서면을 이용하지 않아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다만 법정 서식의 미사용은 업무정지 대상입니다. 됐죠?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은 박스 안에 2번 정보망과 상호 보안적 관계이며 이해됩니까? 정보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전속 중개 계약의 도입이 힘들어요. 그리고 공동 중개 성격을 갖는다 그랬는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다. 정보를 공개하죠.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은 개공들끼리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한다는 말은 개공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개입해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공동 중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에 보니까 전속 중개 계약은 낙성 분료식이죠. 요식이다 분료식이다 분료식입니다. 그런데 지문에 보면 예전에 이게 나왔었던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서 작성은 법정 의무 사항이지 법률 행위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요식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돼 있죠. 네, 낙성 분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만요. 요식 분료식이 종이 쪼가리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일정한 형식을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차이지 서면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뭐죠? 혼인이죠. 그죠? 결혼, 혼인.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살자만 해가지고 결혼이라는 혼인의 계약이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죠. 뭐 해야 돼? 혼인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정보 필요 공개 사항에 7개가 있잖아요. 마지막 7번이 뭐냐면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예요. 아셨죠? 그런데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거래 예정 금액 밑에 그 서체 다른 거.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 주의할 것. 그랬죠? 거래 예정 금액은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계약이든 공개해야 됩니다. 아셨죠? 안 헷갈리도록 실수 안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래서 가보시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볼까요? 자, 문제 중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에 임대차 나왔고 뒤에 전속 중개액 나왔죠. 그럼 뭐 찾는 거야? 아, 그죠. 공시지가입니다. 그럼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OX. X죠. 바로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혹은 위임 유사계약이라고 봅니다. 중개계약을. 이유는요. 승관주의 의무 때문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줄이면 승관주의 의무가 주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는 중개계약을 뭐라 본다? 위임 유사계약으로 봅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에 정하는 서식, 전속중개계약서죠. 모두 자 서명 또는 날인 줄거볼까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이건 소공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서명 및 날인이라고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에만 소공이 따라와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 문제 지문에 소공이 나오면 OX, X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최소한 2주에 몇 번? 2주에 1회 이상 딱 습관적으로 끊고 뒤에 어디가? 문서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이 요청에 대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작성 의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정보만 가볼게요. 자, 이거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러니까 일단 기억나야 됩니다. 뭐 고인정의 마지막입니다. 고인정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정보망 관련된 세부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죠?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고요. 그럼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교재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자,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적었죠? 그러면 칠판 보시면서 얘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제가 이 처음 수업 들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부가통신 사업자 보이죠? 여기 뭐라 적혀 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뭐예요?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지문이 딱 첫 번째고요.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이렇게 나와요. 틀렸죠? 법인인 부가통신 사업자 아니고 개인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 또는 개인 다 돼. 그리고 부가통신 사업자 그럴 때 이거 근거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이니까 공인계사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가 아니죠. 전기통신사업법이고 이때 주무부처가 어디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정을 신청해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정 신청을 누구에게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오로지 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망에 관한 지문이 나왔는데 시도지사라든가 등록관청이 나왔어요. OX, X입니다. 오로지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신청했을 때 갖춰야 되는 이 국장은 지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지정의 임의성이고, 그럼 지정 신청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게 지정 요건입니다. 지정 요건은 어디 있을까요? 대통령령, 국토부령. 그렇죠. 국토교통부령에 있어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고인정의 마지막. 고인정이 뭐예요? 고용인 인장 정보망. 고용인 인장 정보망은 법률과 세부적 내용이 어디다고? 국토부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정 요건이 뭐냐면, 자, 502, 30, 1, 1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500명이다 그럴 때는 개공입니까? 공인회사입니까? 이건 개공입니다. 개공.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그랬죠? 그리고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입니다.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능사가 아니고. 요거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가 앞뒤로 뒤집어 나와요. 공인중개사 아니고 이건 개공이고 얘는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개공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안 된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그냥 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 되려면 그 정보망에 가입해야 되는 사람이 500명 이상의 여야 되고 그 500명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게 총 몇 명이라고?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을 해야 돼요. 정보망에. 이해하겠죠? 그리고 정보망을 운영하려면 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셨죠? 거기에 적을 둔 사람 중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공인회사 자격 있는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게 요 지정을 위한 기본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당연히 뭐고 전제는 이거죠. 부가통신 사업자 인자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지정 요건이에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요 지정 요건을 딱 갖춰서 지정 신청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지정할 필요는 없어. 그죠? 해야 될 의무는 없어. 그게 등록하고 다르죠? 등록 신청은요? 등록해 주어야 한다잖아. 이건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최소한 지정 신청을 받았잖아요. 받으면 지정 여부를 판단해 줘야 돼요. 며칠? 30일 이내에는 지정 여부를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정서 교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라고?
30일이야. 그래서 며칠 그러면 30일이야. 자, 그럼 지정석 교부를 받았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까? 그렇지 않아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이냐면 3월이야.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누구의 승인일까요? 국장이에요. 국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는데 몇 월이라고? 3월이야.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3월이에요. 그리고 지정서 교부를 받으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설치, 운영은 몇 년이라고? 1년이에요.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요? 지정받은 날부터요? 지정받은 날부터. 제가 세로로 줄을 왜 껐을까요? 기산점이 똑같아요. 둘 다. 여기서부터요. 알겠죠? 지정받은 날부터. 그리고 운영규정에 승인 걸을 때 지정 후 승인이에요? 승인 후 지정이에요? 지정 후 승인이에요? 승인 후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X입니다. 지정받은 자입니다. 예, 지정받은 후, 아셨죠? 그러니까 지정 후 승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망 관련된 숫자는 다 나왔어요. 531일, 30일, 3월 1년. 지정수 교부 며칠? 30일. 운영규정 승인 몇 월? 3월. 설치 운영 몇 년? 1년. 이해되죠? 없어요, 딴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본 숫자는 이거밖에.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나왔을 때 갑자기 6이 나왔어요. 정보망 파트에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몇 번이냐면 5번이었어요. 시험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정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문 딱 5번 지문이었거든. 문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숫자죠. 숫자 먼저 정보방인데 6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5번에. 그걸 읽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보방에는 6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해되시죠? 가끔은 어느 파트든 공부하게 되면 그 파트에 숫자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모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도 재밌어. 자, 어쨌든 설치 운영합니다. 여기.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아셨죠?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를 여기 공개할까요? 누구로부터? 개공갑입니다.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겠죠?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왜 그걸 공개하면요? 위반입니다. 그러면 개공갑은 정보를 공개했죠? 공개했는데 이게 의뢰인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공개할까요? 그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셨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빨리 신중하게. 그러면 이 공개된 정보를, 즉 제공받은 정보를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한테 제공할까요? 오로지 누구한테? 개공에게. 개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개공에게만 제공합니다.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뢰했는데 여러 개공 중에 한 명이 의뢰해요. 무슨 중개? 일반 중개입니다. 일반 중개를 체결하는 거. 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보망에다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겠죠. 정보가 오픈되면 경쟁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정보망에 가입한 경우에 자, 부치단 개공은 지역 제한 받죠. 지역 제한 받는데 지역 제한이 완화되죠. 언제? 정보망에 가입하고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면 지역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대해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공개는 안 하겠지만 가입했으니까 검색하겠죠. 하니까 B가 원하는 물건이 딱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개공갑에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갑은 다시 의뢰인에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하죠. 그래가지고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7번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관여한 개공수가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단독 공동주입니다. 공동중개가 된 이유는요. 정보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정보망에 정보를 공유한 이유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해서 전속중개계약은 공동중개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상호 보완적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물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부당한 표시항고 그럴 때 거래계약이 체결된 정보는 어떻게 해야 돼?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 안 하면 부당한 표시항고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돼? 삭제해야 돼요. 알겠죠?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뭐냐면 8번째 거래사실의 통보입니다. 거래사실 통보가 나옵니다. 근데 거래사실을 통보하는 건 이게 전속중개계약뿐만 아니라 일반 중개계약이라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면 거래사실은 통보해줘야 돼요. 통보 안 하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그리고 정보망과 관련된 요 숫자 있잖아요. 처음에 공개할 때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요 업무정지 6월입니다. 거래사실을 통보 안 하면 업무정지 3월입니다. 둘 다 업무정지인데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6개월짜리는 그 10개 중에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정상이 독일이라고. 근데 봐봐요. 이 옛날에는 조개는 순서도 시험에 나왔어요. 정보망을 활용하는 이 순서 있잖아요. 순서도 나왔었는데 기억하실 건 간단해요. 시작과 끝이 매도인 쪽 개공 가백에서 시작해서 매도인 쪽 개공 가백에서 끝나요. 순서는. 알겠죠? 정보를 공개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셨죠? 계약 사실을, 거래 사실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망과 관련된 위반하게 되죠. 그러면 정지는 없고 취소밖에 없어요. 취소 처분인데 그것도 뭐 재량 취소밖에 없어요. 재량 취소가 아시죠? 재량 취소만 있다. 그러니까 항상 지정은 취소해야 된다로 끝나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리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망을 활용하는 사람은 개공들끼리입니까? 의뢰인입니까? 개공들끼리. 그러니까 정보망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중개 의뢰인이나 일반인이 지문이 나오면 X입니다. 그러니까 자, 국장이니까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오면 틀려요. 대통령령 나오면 틀려요. 의뢰인 일반인 나오면 틀려요.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 그 정리되어 있죠. 52페이지에 그 제목 밑에 박스 있죠. 국장, 국토부령, 개공, 재량 취소. 이게 다 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위반에 대한 제재도 2개만 알면 돼요. 자, 운영규정 위반이 나와요. 운영규정에 위반했다 그러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동시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 말은 자, 문자 동그라미 하시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공은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개공 원칙은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이 병과하는데 아시죠? 누구는 안 돼? 개공만 안 돼요. 개공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베토벤 교향곡 5번이 뭐죠? 운명. 그래서 운자예요. 운자하고 명자가 나오면 제재는 뭐라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5번 운명. 예. 500원. 네. 자, 그 다음에 정보 공개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몇 때문에? 아시죠? 이게 정임금이 할 때 정이에요. 정임금이 할 때 아까 봤잖아 아까 이거 처시간에 정임금이 할 때 정 임은 임시중개시설물 금쟁이죠. 뭐 매무복거 이중사무소 다시 나온 김에 자 절치화할 때는요 이항인데요 그랬죠. 이항이요 그랬고 상치화할 때는 정임금이 무슨 표? 유비표 유사명칭 비밀전수 표시항고는 형벌 사유로만 1대1이다. 그건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맞추는데 뭐 그죠? 쎄가지고 고생해도 못 맞추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건 쎄까지 빠질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한번 외우면 맞추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정보망은 이 정도 끝입니다.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붙여보면요. 그 크게 축축축 진하게 되어 있는 거 항상 제가 미리 줄 거 놨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가요 52페이지에
누가? 국장은. 그 다음에 개공상호간 그러니까 의뢰인 일반인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 죽었고 임의성이죠. 지정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자, 이번에 3월 동그라미 운영규정 승인 그러면 몇 월입니까? 3월입니다. 언제부터? 지정받은 날부터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밖에 없죠. 그리고 오른쪽. 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 중에서 보면 밑에 있죠. 진하게 재량처분만 있음. 항상 뭐로 끝나야 돼?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거와 반대가 뭐냐면 자격취소예요. 자격취소는 항상 해야 한다로만 끝나야 돼요. 아셨죠?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부정 동그라미. 부정 붙으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공인중개사법상에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하고 항상 취소 처분이 따라와요. 그럼 부정한 등록은요. 절취와 3대3입니다. 부정한 자격 취득은 그냥 자격 취소. 부정한 지정은요. 지정 취소. 일단 부정이란 말은 무조건 날립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운영규정에 운 동그라미 하시고 지정은 취소할 수 있고 얼마? 500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요거요. 이게 실제 시험에 아주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개공으로부터 줄 딱 긋고 그 다음에 5번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부터 막 이렇게 나와 시험에.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지정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자 4번에 자격증 4번 가볼까요? 자격증 4번에 보니까 원래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 4번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은요 최상위 기관인 국장에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장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요. 그냥 왜냐고?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 신청하는 자가 뭐 한다고?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사본을 유일하게 제출하는 경우다. 그 다음에 5번에 531일 있죠? 이게 종종 바뀌는데 앞에 500명은요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개공입니다. 그럼 뒤에 1은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 아니고 뒤집어져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 며칠? 30일. 그죠? 7번 개공에 진하게 돼 있죠. 정보망 관련 위반 시 제재는 뭐라고?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는요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업무정지 3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8번 중개법인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왜냐? 이유 있으면 뒤에 개공은 영리사업자로 비영리사업인 정보망 운영 주체가 될 수 없음 되어 있죠. 그리고 개공은 임의가입이고 중복가입입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임의가입, 중복가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확인 설명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뒤에 보기라고요.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집 가지고 페이지 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몇 문제만 바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죠. 자, 일단은 70페이지에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풀리는 거 보세요. 금방 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의뢰인이 갑이고 개공이 을이죠. 그래서 갑의 바꿔서 읽으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아요? 자, 요게 아니 작성 시 3년 보존 의무라고 조문에 명문으로 규정된 건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알겠죠? 전속중개계약서. 그러니까 그 의무가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언제 이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라온다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두 번째,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OX. 그렇지. 법정 서식이 있다 그랬죠. 다만 사용 의무는 없다 그랬고. 세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을이 자 주거세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입니까? 그죠?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둘밖에 없어요. 뭐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리고 제가 그랬죠. 서명 및 날인이 아니면 소공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에 소공이 따라올 수 없어요. 이해되죠? 처음 오신 분. 서식이 두 개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서명 및 날인이 있는데 책임을 강조할 때는 밋을 넣어요. 둘 다 해라 이 말이 아셨죠? 근데 그냥 서명 또는 날인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편의성이에요. 서명 이름을 적던 도장을 찍던 이 편한 대로 하세요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나오는 서식은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몇 개 있다고?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설명서, 거래계약서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니까 서명 및 날인이 나올까요? 서명 또는 날인이 나올까요? 또는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효기간은 3월 원칙, 약정 우선이죠. 그러면 3월 이상도 3월 미만도 될 수 있을까? 있겠죠.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죠. 5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갑이 유효기간 내 줄 것이고 스스로 확인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직접 계약했죠. 이 경우에는 위약금 지불 대상입니까? 비용 지불 대상입니까? 비용 지불 대상입니다. 얼마만큼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입니까? 50% 범위 내에서 라고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75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자, 일단은 뭐죠? 쭉 읽어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보입니까?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자, 뭐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수, 매도. 매수죠? 기재할 사항을 찾았어요. 그죠? 즉, 취득용 일반 중개계약서상에 기재사항이냐 아니냐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취득용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 못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찾아가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건 원체 다 쉬웠어. 자, 81페이지에 정보망에 관한 내용하고 쭉 가세요. 자, 11번 보고 끝내봅시다. 1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인데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보면 되지 뭐. 그죠? 자, 보겠습니다. 11번 봅니까? 82페이지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주어를 잘라요. 국장은 컷. 맞죠? 일단 지정할 수 있다에 줄 것이에요. 딴 데는 뭐 틀리게 낼 게 없어요. 2번 갑니다. 자, 정보 설치 운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부가통신, 전기통신만 맞죠?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끊고요.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그럴 때 앞에 법인이나 개인으로 특정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령 밑줄 딱 것이고 틀린 데가 없죠?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 국토부령까지요. 세 번째,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그런데 숫자가 먼저 보이시죠? 3개월에다가 줄을 딱 끌까요? 그럼 3월 딱 그러니까 뭐 생각나야 돼? 밑에 운영규정 기억나야 되고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대상이다. 맞죠? 틀릴 데가 없어요. 4번 가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컷. 거래정보사업자 컷 했습니까? 끝에 누구의 승인이에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앞에 뭐가 나와? 운영규정 나왔죠? 맞습니다. 틀린 게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까지. 그 다음에 5번 가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컷.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줄 딱 것이고. 맞는 말이죠? 의뢰받은 정보를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맞추겠다.
그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차별 금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뭐 크게 부담 가지실 건 없고, 그러니까 정보망은 요 그림 다 이해되시죠? 요걸로 끝입니다. 누가 그러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라고? 공정밖에 없어요. 세부 내용은 국토부령, 이용하는 사람은 개공들끼리 취소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끝. 쉽죠? 생각보다. 쉬운 걸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계속 확인 설명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